안녕하십니까, 해드림이에요. 저희 해드림은 위치가 평택에 있고요. 마을김치는 화성시 반정동에 있어요. 수원에 박지성 센터 있죠?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마을김치 같은 경우는 해드림하고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간 수많은 국산김치 업체들이 저희하고 거래를 했었죠. 저희가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마을식품밖에 없어요. 그것만 봐도 마을김치가 어떤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맛으로도 평가도 좋고, 그리고 국산 김치 같은 경우는 맛도 중요하지만 야채값이 여름에 비쌀 때는 사실 국산 김치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기 싫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배추값이 비싼데 김치 가격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여서. 그래서 뭐 해마다 벌어지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때 되면은 김치 공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생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장들이 버티질 못해요. 힘들 때도 생산을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단가는 일부 올리긴 하죠. 배추가 100% 반영 못하고 많이 손해보면서 생산을 해줬어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국산김치 쓰시던 분들은 사실 없이 대드리기도 했죠. 참 의리가 있는 업체예요. 장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절임 방식이 다른 데랑은 좀 틀려요. 절임 방식이 어떻게 틀리냐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김치 공장들이 절임을 한 21시간 내외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마을김치 같은 경우는 저염 방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저염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을 얼마만큼 한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이거는 뭐 이 마을식품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염 방식을 공장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생산량이 저하되기 때문에 저염 방식을 잘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염 방식의 장점이 분명히 크죠. 김치의 맛있고 없음을 잘 이제 판단을 할 때 과연 이게 양념이 얼마큼 잘 배었느냐, 절임은 얼마큼 잘 돼 있느냐, 절임에 따라서 맛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골고루 절임이 잘 되고 양념이 잘 배라고 저염 방식을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을김치 같은 경우는 좀 칼칼하게 맛있어요. 맛있게 매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를 잘 아시고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마을김치 이쪽 사장님께서 마을김치를 생산하기 전에 하셨던 일이 고춧가루 생산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고춧가루를 잘 보세요. 고춧가루가 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거기다가 매콤함을 살짝 추가했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살짝 추가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칼칼한 정도를 잘 아시죠. 그리고 이 마을김치 같은 경우는 보통 업소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업소용은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드셨을 때 어떤 좀 강렬한 맛, 강한 맛, 강한 인상 이런 걸 좀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손님들이 드셨을 때 김치가 맛있구나, 뭔가 장점이 있구나, 남들과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살리기 위해서 맛있게 칼칼한 부분을 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의 장점은 젓갈을 좋은 걸 써요. 젓갈을 좋은 걸 쓴다는 거는 비싼 걸 써요.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하면은 일반 가정용으로도 많이 쓰시지만 CJ에서 나오는 하선정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선정보다 조금 더 비싼 청정원 걸 쓰고 있어요. 청정원,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많은 공장들이 그럴 거예요. 이 젓갈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렴한 걸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통 뭐 만원대, 만원도 안 되는 이런 젓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의 거의 배에 가까운 젓갈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젓갈을 쓰는 것만 봐도 김치의 맛이 어떨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의 장점은 이 양념을 버무릴 때 사용하는 육수가 평범하지가 않아요. 멸치, 디포리, 다시마, 배 요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을김치 같은 경우는 그 육수를 쓰진 않아요. 여기만의 마을김치만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 비법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담백함이 아주 강조된 그런 육수를 쓰고 있어요. 이 마을김치만의 특별한 육수가 있어요. 이 마을김치의 장점 중 다섯 번째는 김치 스타일이에요. 김치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김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부식하고 전라도식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중부식 같은 경우는 이쪽 경기도, 서울권 깔끔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약간 슴슴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익을수록 깊은 맛을 내는 그런 맛이겠죠.
전라도식은 양념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젓갈까지 넉넉하게 들어가죠. 그 김치가 양념하고 젓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맛있어요. 당연히 맛있겠죠. 그렇지만 내륙권 쪽 사람들은 그 김치를 젓갈 때문에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이 마을김치 같은 경우는 그 중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념도 결코 적진 않거든요. 넉넉한 양념에 과하진 않아요. 젓갈도 중부식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요. 그렇지만 딱 먹었을 때 젓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의 젓갈? 그 정도의 양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마을김치는 중부식과 전라도식의 중간쯤 보시면 돼요. 넉넉하지만 과하지 않은 양념, 그리고 풍부하지만 절대 넘치지 않는 그런 젓갈. 맛은 그렇게 해서 가늠을 하시면 될 거예요. 내용물을 보여드리고 제가 직접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히 햇섭은 기본으로 있죠. 그리고 이게 배추김치. 이게 제가 오늘이 1월 26일이거든요. 1월 23일에 생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재료가 배추는 국내산, 무 국내산, 천일염 2%, 고춧가루는 중국산하고 베트남산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리고 새우젓, 멸치액젓, 마늘, 양파, 생강, 다시다, 백설탕, 글루타민산 나트륨,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흘렸다. 임의로 하나를 뺐거든요. 한 포기, 그러니까 반 썰은 거를 한번 빼봤어요. 속이 얼마나 차 있는지, 양념은 과연 적당히 들어가 있는지, 많이 들어가 있는지, 적게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속을 한번 보시고, 속은 잘 들어가 있네요. 양념이 무채 썰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중간에 중간중간 빠짐없이 들어갔어요. 이 속 넣는 것도 공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간에 빨리빨리 담으려고 막 속 빼고 막 넣고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일부러 빼는 건 아니겠죠. 빨리빨리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겠지만 속도 적당히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속도 적당히 잘 들어가 있고요. 마을김치 같은 경우는 해남 배추를 써요. 그리고 배추가 1년 중에 가장 맛있을 때가 월동배추죠. 가을배추. 가을배추가 가장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을배추를 봄까지 저장을 잘 해요. 잘해서 봄에 터널배추, 하우스배추가 나올 때 웬만하면은 끝까지 가을배추, 해남배추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봄배추가 가장 맛이 없을 때 월동배추로 그 위기를 좀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잖아요. 봄배추는 물이 많아가지고 김치가 쉽게 물러지고 양념도 막 흡수를 못하고 뱉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양념 따로 놀고 김치는 묽어져 보이고 먹어봐도 맛이 없고 흐물흐물하고 그런 위기의 시간을 마을김치 같은 경우는 월동배추를 끝까지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치 맛을 한번 볼게요. 이 김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익은 김치예요. 23일날 생산해서 오늘이 26일날 지금이 오후 2시거든요. 좀 전에 오전까지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가져온 거니까 익지는 않았어요. 익지 않은 김치를 감안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조금 매워요. 월동배추를 썼고 가을배추를 썼기 때문에 이 배추 자체에서만으로도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배추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김치 자체는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염 방식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골고루 양념이 침투하고 염분이 침투해서 서로 이쪽도 맛이 똑같고 이쪽도 맛이 똑같은 그런 방식을 내기 위해서 저염 방식을 쓰는 거죠.
저염 방식, 중부와 전라도의 중간되는 그 스타일, 칼칼하게 매운맛, 이런 장점들이 잘 어울려져 있어요. 거기다가 배추도 해남 배추, 월동 배추를 쓰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맛있습니다. 요게 이 김치가 저희가 진짜 업소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뭐 휴게소도 나가고 대학교도 나가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은 일반 식당이에요. 근데 식당에서도 김치찌개 이걸로 끓이면은 정말 맛있어요. 김치찌개 집에서 사실 중국산 김치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걸 쓰시는 분들은 쉽게 못 바꾸세요. 가격은 배 이상 차이 나지만 그래도 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겹살집에서 이 김치하고 삼겹살하고 같이 구워서 드시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잘 어울려요. 추천드리고 싶은 첫 번째, 두 번째가 김치찌개집하고 삼겹살집.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활용을 많이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국산김치를 쓰시는 분들은 품질을 보고 쓰시잖아요. 비싸도 내가 고객들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정말 이 김치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만 한번 이것도 무채. 저희 집이 경기도거든요. 경기도 안성.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마다 200포기, 300포기, 저희 와이프랑 해마다 올해도 했죠. 200포기, 300포기 김장을 담그시는데 그 김치를 저희는 여름까지 먹거든요. 근데 그 김치하고는 맛이 또 완전히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이 김치 공장은 화성에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김치 스타일, 젓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딱 먹었을 때 진짜 이 김치는 젓갈이 정말 많이 들어갔구나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맛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먹었던 그 김치 맛하고는 약간은 달라요. 저희 와이프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하고 와이프하고 김장할 때 담그는 그 김치 맛하고는 틀리다. 그게 이제 중부식 김치와 전라도 김치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맛 때문에 그런 거죠. 와이프는 이 김치가 더 맛있다고 그러네요. 자기가 담근 것보다. 요거하고 제가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하고 좀 먹으려고 써가지고 진짜 솔직히 좀 깊게 맵진 않는데 계속 먹으니까 진짜 먹어보면 이게 맛있게 칼칼하구나 라는 걸 전달을 잘 못해드리지만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매콤함이 올라와요. 자, 밥 한 공기 다 먹었습니다. 김치하고 밥 한 공기 다 먹었습니다. 김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을김치 포기김치입니다. 이상으로 해드림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을김치 소개를 그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있게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